호주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그냥 여행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웃기면서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해외에서 한국에서 살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물어본 게 북한? 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한국 간다고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요. 나 한국 가려고. 마치 예전부터 당연히 가고 싶었던 나라처럼요. 지난주에 여기 호주에서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헨리야, 나 아시아 여행 가려고 뭐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자동으로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은 일본 가려고? 왜냐면 호주에서 아시아 여행 얘기 나오면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일본, 태국, 베트남, 가끔 대만. 특히 일본은 호주 사람한테는 오랫동안 기본 선택지였어요.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깨끗한 도시, 기차, 운전.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말했어요. 아니, 헨리야, 나 한국 가려고. 그 순간 제가 진짜 멈췄어요. 그냥 와,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안에서 뭔가 딱 걸렸어요. 전 한국에서 7년 살았잖아요. 한국어도 거기서 배웠고 친구도 만들고 일도 하고 밤새 돌아다니고 실수도 하고 사랑도 하고 상처도 받고 제 인생의 큰 부분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호주 친구 입에서 한국 간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세상이 진짜 바뀌었구나.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왜 한국이야? 예전 같으면은 다 일본 간다고 했잖아.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예전에는 일본이었지. 우리 때는 일본 애니, 뭐 만화, 음식, 게임 그런 게 너무 컸어. 근데 요즘은 한국이 계속 보이잖아. 이 말이 되게 간단한데 사실은 엄청 큰 말이에요. 한국이 계속 보인다. 한국이 계속 보인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는 동네 주변에도 한국 마트가 몇 개 있어요. 그냥 작은 코너가 아니에요. 라면 종류 그냥 벽처럼 쌓여 있고 김치, 고추장, 냉동만두, 떡볶이, 뭐 참기름, 과자가 아직 다 있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식품점 구석에 한국 제품 몇 개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국 자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보여요. 어떤 호주 사람들은 신라면을 그냥 매운 라면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진짜 신라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음은 조금 이상해도 이름은 알아요. 문화가 진짜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번역하지 않고 원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저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 거기 소니뱅크라는 데 있어요. 거기 한인타운, 뭐 중국타운, 차이나타운 같은 거 있는데 저쪽에 가면은 더 느껴져요. 길을 걷다가 한국어 간판이 보이고 뭐 한국 식당에 호주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 얘기가 나오고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득이한 취미처럼 안 보여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는 문화예요. 옆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김치찌개 먹어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옛날에는 김치 냄새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김치찌개, 불고기, 떡볶이를 비교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포스터 몇 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들어오고 드라마로 들어오고 음악으로 들어오고 친구 관계를 들어오고 넷플릭스 들어오고 한국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가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작은 조각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라면 한 봉지, 드라마 한 장면, 친구가 추천한 식당, 한국인 동료가 가져온 김밥, 밤에 본 서울 브이로그, 이런 게 다 사이다가 어느 순간 비행기표가 되는 거예요. 제 다른 친구 이야기도 있어요. 그 친구는 원래 해외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나는 호주가 편해. 나는 뭐 다른 언어 배울 생각 없고 여행도 그냥 쉬러 가는 거면은 충분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오징어 게임을 보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명하니까 본 거예요. 근데 보다가 뭐 배우들 분위기, 말투, 긴장감, 한국식 감정 표현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서, 야, 헨리야, 한국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말해? 한국은 진짜 저런 분위기가 있어?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그 안에 한국 냄새가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국어 앱을 깔았어요. 평생 다른 언어 안 배우다던 사람이 드라마 한 편 보고 갑자기 야 헨리야 안녕하세요 라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느꼈어요. 여러분, 문화의 힘은 설명보다 세요. 문화의 힘은 설명보다 세요. 제가 아무리 한국 좋다고 말해도 사람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어떤 장면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면은 움직여요. 누가 골목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 누가 술자리에서 울다가 우는 장면, 누가 가족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 누가 친구를 끝까지 쟁이는 장면, 이런 게 사람을 끌고 가요. 외국인은 한국을 처음부터 논리로 뭐 좋아하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 느낌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느낌이 강하면은 그 다음에 나라를 찾아봐요. 음식이 궁금해지고, 언어가 궁금해지고, 거리 분위기가 궁금해지고, 결국 비행기표를 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다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안에 있으면은 한국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아 근데 헨리야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호주에서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이런 국보 영상밖에 안 찍어. 헨리의 영상들은 다 가짜야. 한국은 헬조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기 채널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한국 분이죠. 뭐 한국 집에서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제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그 당연한 것들이 다 특이해요.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은 그 당연한 것들이 다 특이해요. 도시가 밤에도 살아있고, 사람이 빨리 반응하고, 음식이 늦게까지 나오고, 서비스가 빠르고, 젊은 사람들이 꾸미고 나오고, 카페 하나에도 분위기가 있고, 길거리 하나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한국은 비건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진짜 커요. 호주도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예쁜 나라인데. 저는 호주에서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하늘 넓고, 사람들은 여유 있고, 압박은 덜하고, 공간도 크고, 뭐 삶은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너무 조용할 때도 너무 많아요. 모든 게 느슨하고 각자 자기 삶 들어가 있고, 밤이 되면은 도시가 확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본 호주인들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거기예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사람이 많아? 왜 카페가 이렇게 많아? 왜 식당에서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와? 왜 택시가 이렇게 잘 잡혀? 그 질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생활의 밀도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이 완벽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 빠르고 너무 비교하고 너무 눈치 보고, 사람들은 뭐 지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반짝이는 것만 보다가 나중에 압박도 보고, 외로움도 보고, 언어 장벽도 보고, 뭐 직장 문화도 보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국을 무조건 보장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사랑을 받는 나라는 보장으로 버티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것도 보고 불편한 것도 보는데 그래도 잊지 못하는 나라가 진짜 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설명해야 했었어요. 뭐 한국은 일본 옆에 있는 나라, 아니 북한 말고 남한, 뭐 삼성 현대 있는 나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했어요. 저도 그런 대화를 수없이 했었어요. 진짜요. 근데 지금은 젊은 호주 사람들이 먼저 말해요. 헨리야, 나 홍대 가보고 싶어. 명동 가면 진짜 그런가? 부산도 가야 해. 한국 편의점 음식 먹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 충격이에요 저한테.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옆에 붙어서 설명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선택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한국이 사랑받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한국을 몰아가는 거 아니라 한국다운 곳을 몰아가거든요. 한국이 일본처럼 모이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모이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에서 느낀 감정, 한국 음식에서 느낀 강한 맛, 한국 거리에서 느낀 속도,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느낀 정,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그걸 부끄러워하고 다 없애고 다 무난하게 만들고 다 글로벌하게만 뭐 만들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한국을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이건 국뽕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현실적인 얘기예요. 어떤 나라가 매력적이라는 건 그 나라가 남들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국만의 온도와 냄새와 속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불편함도 느껴요. 근데 그 불편함 같이 포함해서 아, 여기는 진짜 다르다 라고 느껴요. 모든 나라가 똑같이 조용하고 똑같이 깨끗하고 똑같이 무난하고 똑같이 영어만 변하고 똑같이 글로벌 브랜드만 있으면은 여행할 이유가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걸 보러 떠나요. 제 호주 친구가 한국 간다고 말했을 때는 제가 괜히 기뻤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오래 살았던 나라가 이제 누군가의 진짜 목적지가 됐다는 게. 이상하게 퍽 쳤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한국을 설명하러 진짜 애썼는데 이제는 한국을 뭐 스스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한국 안 있으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가까이 있으면은 뭐 자기 얼굴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밖에 나와서 보면은 뭐예요? 한국은 이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져서가 아니에요. 유명한 건 금방 식을 수 있어요. 유행도 지나가요. 드라마도 바뀌고 아이돌도 바뀌고 여행지도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마음을 오래 남기는 건 그 나라가 자기 안에 없을 감정을 건드렸을 때예요. 한국은 많은 외국인한테는 그걸 해요. 빠른데 따뜻해요. 복잡한데 살아있고 피곤한데 정이 있고 무서운 경쟁 속에서도 이상하게 사람을 냄새가 있어요. 이 모순이 한국이에요. 이 모순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헷갈리고 다시 생각하고 결국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변화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 요즘 한국은 인기 많네, 이 정도로 뭐 끝낼 일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그냥 여행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세계가 한국을 더 이상 주변 나라로 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자기만의 얼굴을 이루면은 그 관심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진짜 지켜야 되는 건 인기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여기는 다른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난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해외에서 한국 얘기를 꺼내면은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지금은 호주 친구가 먼저 한국 비행기표를 찾아봐요. 그 사이에 세상을 바뀐 거예요. 한국은 이제 설명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선택받는 나라가 된 순간부터 더 중요한 질문이 시작돼요. 한국은 앞으로도 한국처럼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제일 걱정되고 동시에 제일 기대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놀라는 건 한국의 유명함이 아니라 한국이 아직 한국답다는 사실이니까요.